해외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여행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한동안 많이 작가로 불렸는데, 지금은 제가, 카메라 우체부라고 저 자신을 좀 소개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여기 섭외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게 1인 NGO에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또 책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좀 잡아봤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또 여행하는 카메라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보통 여행 관련된 책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떡하죠? 지금 그런 책은 좀 아니어서 혹시 보시고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는 그거는 다르지만 조금 또 다른 재미나 관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행하는 카메라를 책을 썼고요. 그 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다르게 설명을 약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진이 여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관광지의 풍경 사진이라든지 그런 여행 정보는 없는데 여행서가에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 여행책이고요.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관련 서적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진 잘 찍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 스킬에 대해서 배우거나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약간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저도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더 다른 그런 무슨 얘기가 있을지는 또 기대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1인 NGO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류에서 좀 벗어나 있고, 이런 주류에서 벗어난 좀 저만의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1인 NGO의 자원활동 보고서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처음에는 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러 갔다가 돌아온 어떤 구원과 그런 치유의 과정에 대한 자기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책을 쓰고 나서도 주변 인물들, 주변 지인들한테 홍보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부끄러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쓰면서도 사실, 내가 이렇게 좀 못했던 거를 다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부끄러운 기록도 있는데, 일단 저의 여행하는 카메라를 아마 보신 분이 잘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이제 제 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들어보신 분은 계시나요, 혹시? 네, 몇 분 계시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제가, 저나 그리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행하고 사진에 관한 키워드로 궁금해서 오시고, 또 그리고 제가 또 그게 또 이거의 주된 포인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행과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측 사진이랑 우측 사진이랑 다 세 개의 아이들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에 혹시 차이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물어봐도 아마 당연히 모르실 건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07년에 제가 세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했었고, 그때 제가 아이들을 찍은 사진, 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제 방에 액자로 걸어서 매일매일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카메라에 부탁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2012년과 11년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아이들이 서로를 찍어준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찍었지만 아이들이 사진을 찍게끔 하는 저한테는 좀 다른 변화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저의 여행과 사진에서의 빼놓을 수 없는 사진인데요. 두 사진이 아이가 같은 아이들이에요. 네, 같은 아이들이죠. 이 차이가 뭘까요? 또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우연히 이제 혼자 사막을 트레킹하는 좀 무모한 짓을 하다가 만났던 그 현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와서 나랑 놀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갔는데, 얘들이 처음 찍은 사진, 이제 좌측 사진이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얘네들이 이 외국 특히 동양인들 별로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외국인들을 이렇게 단체로 다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혼자 다니는 사람 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사진 찍어주고 보여주고 그랬더니 관심이 있어 하길래, 그래, 너네들 한번 찍어봐. 그래서 너네들 찍어볼래? 그래서 막 줬더니 그 카메라를 가지고 막 신나게 장난감처럼 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잠깐 카메라 줘봐. 그래서 다시 한번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놀면서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그때도 너무 아름답고 막 소리가 너무 짜랑짜랑하고 막 예뻐서 저는 그 이후에도 여행하면서 가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서 보고 정말 그 기운을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진에 특별히 더 아까 와디럼 사막의 아이들이 그랬다면, 이 아이들은 제가 그로부터 한 5년 후인가요? 네팔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네팔 보육원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이렇게 좀 히말라야 산간에 좀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딸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팔아넘기고 그런 저기가 많은데, 그래서 구제된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이고, 그 아이들에서 거기를 제가 한 3일 동안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카메라를 애들이 관심이 있어 하길래, 그때는 제가 좀 히말라야로 간다고 조금 큰 DSLR 렌즈 좀 달린 그런 DSLR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한번 찍어봐라. 마음대로 찍어보고 가지고 와. 그래서 했더니 되게 이때 굉장히 놀랐는데, 둘 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제가 찍었을 때는 이렇게 환하게 웃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찍으니까 저렇게 예쁜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고 알았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진을 보다가 유난히 좀 이게 인상적인 사진들이 있어서 이게 누가 찍은 사진인지 누가 찍었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계속 걸렸는데, 그 아이가 그전에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존재감이 확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찍히는 것보다 찍을 때 더 재능이 있고 찍을 때 더 빛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내 사진 내가 찍으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표정이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찍은 사진은 너무 보는 사람도 즐겁더라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사진에 착안하게 된 중요한 모티브가 된 사진들이고 그런 계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사진이고 왜 아이들을 찍어주지 않고 아이들이 사진을 직접 찍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찍히지 않고 찍는 사진에는 저는 이제 저는 저런 사진 볼 때마다 방금도 저도 모르게 이제 엄마 미소 짓고 혼자 이렇게 즐겁단 말이에요. 그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피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카메라를 특히 처음 잡아본 아이들은 이걸 장난감처럼 읽기 때문에
그 희열과 그 순수한 그 시선들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전파가 보는 사람한테도 전해지더라 하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현지 아이들을 좀 존중해주는 여행 방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이가 직접 사진을 찍게 하고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처음엔 저도 안 그랬는데 그렇게 아이한테 직접 사진을 찍게 하고 보니까 더 얘기가 많아지고 더 추억이 더 생기고 존중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자체, 저는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아요. 디지털 카메라에는 공유의 기능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다 사진이 저장되잖아요. 그거를 지우지 않는 한 다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건 그걸로 충분히 이제 메신저이자 편지의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사진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특별하구나. 특히 아까 그 네팔 아이들한테 말했듯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많이 느꼈고 원래 빛을 다 타고 있는데 지금 처지가 그래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 숨은 빛을 내가 보게 해주고 스스로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진을 사진을 찍도록 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카메라를 부탁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빈곤과 차별 등의 이유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구촌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줘서 마음껏 사진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든 카메라를 카메라 우체부인 제가 다른 나라의 비슷한 처지 아이들한테 넘겨주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공유되면서 아이들은 다른 나라 아이와 친구가 되고 카메라 우체부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존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저희 책 뒤편에 나온 그 사파인데요.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근데 귀여워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를 이렇게 카메라 한 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를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이거를 전달해 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미얀마로 다시 몽골로 이렇게 참사를 차곡차곡 쌓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세계를 돌고 그러면서 사진에 대한 자기 사진을 남이 본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남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 자기가 보면서 느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의 조금 남다른 특징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공유한다는 거는 사실은 흔한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외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나 뭐 몽골이나 뭐 어디 나라에 한 나라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애들한테 사진을 찍게 하고 사진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나라에서만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공유한다라는 아이디어인데 이어달리기의 바통처럼 그 카메라를 전달하는 그런 여행하는 카메라의 컨셉이고 이런 거는 국내외에 없는 그런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또 십시일반의 모금으로 재정에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모금하고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셜 펀딩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한데 사업비를 다 그 돈으로 충당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300만 원을 목표로 이렇게 펀딩을 했고 그래서 43명의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인 NGO의 형태로 제가 생각하는 좀 해외 여행 프로그램에 좀 대안적인 활동을 제가 실천을 좀 한 건데 카메라 등 이런 장비 마련하는 거 뭐 이런 여러 프로그램 기획 나중에 사진 전시회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혼자 했고요. 대신 현지 구호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정 부분의 이제 협력을 좀 구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해서, 제 일기를, 저는 이제 제 일기 카메라 우체부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일기에 대한 개요는 그 2011년 한 석 달, 2012년 한 석 달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이렇게 순회를 했고요. 각 나라에서 아이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는 거는 한 2주 정도 됩니다. 2주에서 많으면 3주. 뭐, 그리고, 한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이렇게 4나라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선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요. 당연한데, 저는 이제 일단 그, 기준은, 저소득층 가정이고, 결핍이 가장 많고, 결핍이 좀 있고, 그리고 좀, 카메라나 이런 사진 활동에 관심이 좀 있고, 그런 여러 NGO들에서, 여러 사업들에서 가장 좀, 덜 수혜를 받았던, 뭐 이런 조건들로 아이들을 일단 좀 선정을 했는데, 제가 그쪽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호단체를 먼저 컨택을 했고, 제가 일단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고, 협조가 가능한 그 현지 활동가나 단체들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베트남, 미얀마, 몽골이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450 정도 든 것 같아요. 그 정도 들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항공권, 그런 거, 뭐 거기서 선물, 뭐 이런 거, 통역,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첫 책을 내면서 그 여행의 요양 책을 내면서 50%는 이런데 환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인세의 절반도 여기 넣어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소셜 펀딩으로 일부를 지원을 받았고, 두 번째 갈 때는 사실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좀 실험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그런 한계도 조금 이해관계에서도 약간 좀 더 자유롭고 싶었던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책이 나오는데 제가 좀 선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하는 거지 돈을 받아서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1차 때는 펀딩을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가를 선택을 했고, 그 지역 내 그 단체들이 좀 다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누가 이런 것들을, 수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아이가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제가 한두 명은 더 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나라, 같은 아이들, 같은 순서로 저렇게 이 두 차례 해서 순회하면서 카메라를 전달했고요.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더 방문하는 게 기본 한 세트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 다음 나라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는 걸 되게 궁금해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갔고요. 지구촌 공생회라는 단체, 지구촌 나눔운동이라는 두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 선정과 통역과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럼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냐.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한 그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만 찍게 하면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찍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그때 감정이 어땠니? 그리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일기를 쓰는데, 그리고 또 아무거나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자기가 찍고 싶은 만큼 찍게를 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마음대로 찍으라 그러면은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매일 공통주제 미션을 하나 줘서, 예를 들어,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누가 있니? 그런 거에 대해 사진 찍어보자. 이렇게 한다씩 이렇게 사진 미션을 좀 줘서 그걸 찍게 하고, 못 찍어도 상관은 없고요. 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션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또 외국 친구의 사진 중에서 인상적인 사진을 선택하고 그 이유와 감상, 그런 것들을 사진 일기장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저랑 같이 함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가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게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걸 해보고 굉장히 좀 놀랐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소풍이나 외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가서 그냥 어디를 갔다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뭘 사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행복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은 이 정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사진일 것이라서 그 아이들이 찍은 사진 굉장히 많은데 좀 골랐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친구가 찍은 사진이에요. 옆집 개라고. 지나갈 때마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아이답잖아요. 이거는 몽골의 아이인데 이것도 우리 반이에요. 이 중에 뒤돌아본 아이가 나를 매일 괴롭히는 아이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는 미얀마입니다. 처음에 한국 아이가 한국 버스 찍은 사진을 본 거예요. 미얀마 버스는 이렇게 항상 복잡하고 힘들게 잡아타야 돼요. 근데 한국 버스는 멋있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그 외국 친구의 사진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을 남기기도 하고요. 자, 다 소사진이잖아요. 예, 되게 재밌는 게 누군가 한 친구가 맨 처음에 소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배틀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미얀마에도 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너희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다. 뭐 이러고 또 한 친구는 그러면서 몽골소에 대해서 몽골소는 가운데 소네요. 뿔이 길어요. 뿔이 없는 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 지식을 얘기도 하고 자기 소가 다른 나라 소보다 몸집이 크더라. 자부심도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는 한글이죠.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거예요. 공부가 싫어요라고 쓰고 이걸 썼는데, 예를 들면 이 친구 미얀마의 아이도 가장 힘들 때는 시험 볼 때예요.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세나 네 나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게 저거더라고요. 공부, 성적, 시험. 그래서 전혀 다른 게 있는가 하면 아주 공통된 공통된 대답도 하더라고요. 미얀마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 조그만 아이, 그 아이가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좋은 가족이 있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진은 별거 아니지만 글과 같이 쓰면서 그 아이들의 사연이 나오는데 이게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과 마당입니다. 자기 집은 가난하지만 저는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미얀마 아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후지고 불편하지만 다 좋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얀마의 대상 아이들이 주로 이제 3명이 스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탁발하는 것이 본인들의 일상이어서 일상생활을 찍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힘들게 여길 수 있는데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